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음 20대 총선에서는 현행 선거구의 4분의 1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죠. 서울 수도권과 영호남의 의석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둘러싼 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시죠. 박수현 의원 연결해서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요. 네. 또 이것이 이제 시대 변화, 정치 발전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 이것이 뭐 정해져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과제였고요. 예. 이미 2001년도에 이게 현재의 3대1 구조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2대1 구조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13년 전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시대 변화의 반영이고 그 유권자 표의 형평성 가치를 더 확보해 나가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나 그 투표 가치의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예. 선거구 획정은 그 지역의 대표성까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쪽 그 형평성 그것만 이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고 헌재도 예. 다만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논의하는 과정에 예. 이 부족한 지역의 대표성은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의 대표성을 나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네. 또 도시 지역으로 모든 게 더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이 장기적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보면 양원제를 통해서 좀 대표성 보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장기적인 면이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의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둘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것, 지역 대표성을 좀 보완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그야말로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미 이런 것들은 뭐 다 나와 있던 이론들이고요. 예. 이제 어떻게 지혜를 모아가느냐 중요한데 우선 예. 뭐 중대선거구제로 이번 선거제도를 아예 개편을 해보자 이걸 포함한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소선거구제 안에서 우리가 늘 걱정해왔던 예. 지역주의 심화 문제를 예. 아마 그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좀 그것도 누그러뜨리고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제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그다음에 석패율 제도 뭐 이런 예.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양원제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떠냐. 이 양원제는 이미 저희가 그 60년대 초에 한번 잠깐 시행한 적이 있어요. 네. 미니원 해가지고요. 예. 근데 양원제도 이것이 이제 되게 보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좀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 어쨌든 이번에 예.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논의하고 끝낼 것이냐 예.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제도를 포함한 네. 우리나라 이 정치제도 전반을 한번 좀 뜯어 고쳐볼 것이냐라고 네. 하는 그런 문제로까지 논의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지역구가 지금 충남 공주시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공주도 지금 재획정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저희 인구가 지금 11만 4천이고요. 예. 또 저희 옆 지역구인 부여청양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님의 지역구신데 예. 거기도 10만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대1 구조로 바꾸면 대개 하한선이 13만 한 9천 그렇죠.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미달이 되어서 당연히 이게 이제 조정 대상이 되는데 예. 아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예. 여당의 중진과 야당의 신인이 이 조정이 함께 되는 최초의 그 전국 유일한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그러면 박 의원님 지역구 충남 공주 네. 부여 청양 뭐 어떻게든 이 숫자로 보면 유권자 수로 보면 쪼개고 붙이고 해야 되는 작업이 지금 남아 있다. 지금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산들이 복잡할 텐데요. 예.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 큰 여러 가지 틀들을 봐야 된다. 개인의 문제나 이 지역의 문제보다는 네.
전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뭐 이런 식으로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예. 국민이 보시기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예. 뭐 개인이 좀 희생이 되고 일부 지역이 좀 예를 들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는 아젠다를 놓고 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영호남 의석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의 그렇습니다. 의석수는 늘어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동안 우위를 점해온 좀 야당이 조금은 그래도 유리한 구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 문제는요. 여야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예. 또 여야 간에 별로 제가 이견이 있으려 보진 않아요. 예. 우선 의석수가 주는 것을 보면 영남도 한 4석 정도, 그다음에 호남도 한 4석 정도 공이 줄게 되는데 예. 그동안에 사실은 의석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었죠. 네. 그러나 그런 어떤 영원한 편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지역들이 지방이고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영호남의 구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시와 지방의 구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네. 또 수도권에서 이제 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22석 정도 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표의 등가 가치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네. 정말 걱정이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표의 등가성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예.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예. 그것이 어떤 정치나 선거의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의 이익이 아니라 예. 그렇게 논의를 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개헌 문제가 이 전국에 블랙홀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우세를 했는데 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역시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지금 개헌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모습도 비춰지는데요. 네. 개헌 문제도 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그런 예상들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 제도, 정치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진국으로 가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또 양원제를 포함한 예.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 또 어떤 합의에 이르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헌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를 수가 있어요. 네. 예, 단순히 법률 사항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예. 선거구 획정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문제, 개헌의 문제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선거구 획정의 문제와 개헌의 문제를 그렇게 따로 떼어서 굳이 생각하는 것을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개헌 예.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게 원래 소선구제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헌재 결정으로 이 발언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요. 네. 또 제안하신 내용 저희도 똑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그 공직 그 후보자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는 하는 것인데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굳이 뭐 소선거구제가 됐든 다른 선거 제도가 도입이 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국민 참여를 높여가는 그런 방향 그리고 정치 참여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제도가 되든 예. 그런 정신은 충분하게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로 만약에 간다 그래도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유효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그렇게 돼야 정치가 발전하겠죠. 예. 그리고 앞서 게리맨더링 얘기 주셨잖아요. 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에 설치해야 한다. 이게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고요. 네. 외부 전문 민간기관에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선거구 획정 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이제 현재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그 독립성 문제가 되게 대두돼 왔죠. 네. 독립성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안을 짜서 국회로 넘긴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다 보면 이 안에서 당연히 현재 국회의원들의 이익이 개입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선거획정위원회의 안이 되게 훼손되는 그런 전철을 여러 차례 우리가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자라는 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민간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주자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그 많은 의원들이 이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런 방안에 대한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 즉각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서 가동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좀 정기국회 마치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입장이던데 네. 좀 선거구 개편 논의를 좀 즉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처럼 좀 논의를 미루는 게 좀 낫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회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선거에 임박해서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것보다는 네. 좀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역시 개혁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구성을 하고 제안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격적 논의는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시작이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것을 굳이 시간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 뭐 예산안 심사, 법안 심사해야 되지만 정치개혁특위도 가동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이시오 박수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